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이 설계 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설계 탭에 있는 이 편집 기능 중에 이제 당기기의 옵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솔리드를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 편집 종료를 클릭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당기기 도구가 활성화가 되게 되고, 이제 표면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당기면 이제 솔리드가 작성이 되게 되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회전과 수입에 대한 옵션 기능도 이제 다룰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옵션 패널에 다음에 보이시는 이제 이러한 추가나 잘라내기 등의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가 잘라내기 병합 없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하나 더 다시 오늘 하나를 더 작성을 하고, 이때 이제 추가와 잘라내기는 굳이 이제 선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쪽 안쪽 원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제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한 형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직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당기면 추가와 잘라내기를 알 수 있지만, 이제 형상이 조금 복잡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추가는 이제 모델링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솔리드를 이러한 식으로 추가를 하는 것이 추가고, 이제 이러한 솔리드 형상을 이렇게 빼는 것을 이제 잘라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부피를 추가하면 추가고, 부피를 없애면 이제 잘라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병합 없음은 이제 어떤 간격이 띄어진 하나의 솔리드를 더 작성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 원의 표면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당기면 솔리드로 작성이 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이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 표면을 선택을 하고 적절한 크기로 당기기를 해서 또 하나의 솔리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일단 두 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개별적인 솔리드로 작성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전체는 하나의 이제 설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당기면, 일단 이 원통 부분이 이제 위쪽의 원통 부분과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솔리드로, 이제 아까는 두 개로 각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의 솔리드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병합 없음을 체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당기면 이제 그대로 이 솔리드와 이 솔리드는 별개로 이제 유지된 상태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표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쪽 원통에 이제 병합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다시 병합 없음을 해제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당겨 버리면 이제 다시 솔리드가 병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병합한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이제 이쪽 부분을 계속 당기기를 한다라고 하면 병합 없음을 이제 클릭을 한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당기기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면 두껍게 만들기는 이제 말 그대로 만약에 이쪽 원통의 이제 측면 표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당겨 버리면 말 그대로 이쪽 표면 방향의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면이 두껍게 이제 솔리드로 작성이 되어지고, 만일에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제 마찬가지로 표면을 당기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면으로 다시 작성이 되게 되고, 다시 이 표면을 이제 컨트롤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솔리드 모델링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간격 띄우기 유지는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양쪽 면 당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솔리드의 표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일단 표면을 하나 더 작성을 한 다음에 항상 이 표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 양쪽 면 당기기가 활성화가 되게 되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말 그대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었을 때 수정을 해줄 수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P는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워크벤치에 이제 매개 변수 기능을 활용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모델링도 매개 변수로 활용을 할 때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매개 변수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NCC에서 P로 표현된 것은 모두 이제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측정에 대한 것인데, 측정은 말 그대로 어떤 형상에 대한 치수를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할 때 측정을 클릭을 하고, 만일에 이 원의 반지름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원을 클릭을 하면 이제 반지름은 안 나오고 이제 원의 지름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원 둘레 값도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오겠습니다. 또한 이제 표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면적이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서 이제 엑셀이나 이런 데 이제 붙여 넣기를 해서도 이제 이러한 테이블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면과 이 면의 어떤 최단 거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 이 면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이 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객체 사이의 거리가 표시가 되게 되고, 또한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테이블로도 이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 ESC 키를 누르고, 만일에 이 표면을 표면이 아니라 일단 사각형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사각형을 이렇게 당기기를 해서, 만일에 이 표면을 어떤 이 길이 방향으로 어떤 치수를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이 표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측정을 클릭을 하고 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 선 길이를 클릭을 하면 이 표면을 이제 이 길이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치로 이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값을 지금은 20.76으로 되어져 있는데, 만일에 10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 길이 아까 우리가 이 선택한 선의 전체 길이가 앞서 이제 27mm 정도였었고 27mm에서 이제 10mm만큼 간 이 부분만큼 이제 그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이 아니고 20점 이제 전체 치수가 20.76이었고 그 중에 이제 이쪽 부분으로부터 이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여기가 0이고 이 방향으로 이제 10mm만큼 간 부분까지 당기기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는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솔리드의 부피 값은 알 수 없었는데 만일에 이 바깥쪽 그 링 형태의 그 부피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질량 특성을 클릭을 하고 질량 특성을 클릭을 하면 이제 각각의 솔리드별로 선택이 되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뭐 볼륨이나 이제 이쪽 부분에 뭐 도심 이제 부피 중심은 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각각의 이러한 어떤 그 솔리드에 대한 기하학적 그 치수들이 그 표시가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질량 특성인데 이제 질량은 표시가 되지 않는데 표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재질을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제 재질에서 그 재질을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재질로 물론 없는 재질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없는 재질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벤치에서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이 볼륨에 대한 질량 값을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라이브러리에 그 재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재질을 아마 추가하는 기능도 있을 것인데 그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뭐 재질을 그 이제 뭐 AISI가 어떤 단위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뭐 ANSI나 ASTM으로 가는데 AISI도 아마 미국 쪽 단위인 것 같은데 단위가 아니고 이제 규격인 것 같은데 이제 그 규격에서 정의하는 이제 스틸이고 이제 어떤 냉간 압연을 한 이제 1020 스틸을 선택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 재질에 대한 물성치가 표시가 되게 되고 앞서는 우리가 이제 볼륨부터 있었는데 이제 질량이 표시가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그 솔리드를 동시에 선택을 하려면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 일단 이쪽 부분은 우리가 재질을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질량 부분이 다시 없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재질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재질을 이번에는 뭐 알루미늄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일단 그 재질이 들어가면 이번에 다시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이제 질량이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두 개의 어떤 물체에 대한 이제 질량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이제 해제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눈금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 기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표면을 선택을 하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일단 눈금자의 가장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눈금자를 클릭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이 0이고 이제 0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간격을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한 30mm 떨어진 부분으로 그 작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표면을 선택을 하고 눈금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3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일단 점이 이제 고정이 되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당기기를 하면, 일단 당기기를 해서 이제 그 드래그를 한 그 마우스 버튼을 띄면 이쪽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서 우리가 전체 길이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이제 0을 입력을 하면 전체 길이가 30mm였기 때문에 이제 0을 입력을 하면 이제 30mm만큼 이제 당기기가 되게 되고, 만일에 15를 입력을 했으면 이제 앞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15를 입력을 하면 이제 15만큼 우리가 이제 그 간격을 띄워서 이제 당기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치수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눈금자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5개의 그 옵션 기능들은 일단 우리가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이제 활성화가 되는 기능이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모델링을 다시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성되어진 것은 모두 삭제를 하고 다시 이제 스케치 탭에서 그 폴리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오각형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 스케치 평면을 이 평면을 선택을 하고 중심을 다시 폴리곤이 이제 활성화가 된 상태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본 옵션은 지금 육각형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각형으로 바꾸고자 하면 이제 탭 키를 눌러서 이제 면으로 된 부분까지 이제 탭 키를 눌러서 이 부분에 5를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내부 반지름 사용이, 즉 이제 그 원이 이제 내접하는 원으로 작성을 하면 이제 이렇게 변으로 여러분들이 제어가 되고, 만일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면 이제 꼭지점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치수는 뭐 임의의 치수로 작성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인이나 곡선이 페루프로 된 경우와 이제 페루프가 아닌 반원을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스케치 편집 종료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러한 페루프로 된 것은 그 표면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 이제 루프가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 곡선이나 라인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는데, 먼저 이 그 곡선에 있어서 우리가 당기기는 이 곡선 전체와 혹은 이제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곡선 전체는 어차피 방향이 우리가 한쪽 방향밖에 선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당기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곡면이 작성이 되게 되고, 다시 점을 선택을 하면 점을 당기면 이제 이 곡률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제 당기기가 되게 되고, 만일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이제 이 점에서의 그 접선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점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 라운드 옵션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꼭지점을 이제 필렛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방향이 있으므로 이제 이쪽으로 당기면 이러한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 반대 방향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딱 직각으로 되면 자동으로 이제 지금 필렛이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서리 돌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기면, 다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실 수 있게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당기면 이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당겨지는데, 즉 이제 이쪽 길이가 변형을 하면서 이쪽 각도를 유지하면서 당겨지는데, 만일에 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당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당기기를 하면 이 라인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즉 이제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이제 당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에는 다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앞서는 이제 이렇게 평면에 있는 이러한 표면은 이제 라운드만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못따기도 활성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못따기와 라운드는 이제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을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표면 모서리 돌출은 방금 이렇게 모서리를 이제 표면으로 작성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번에는 이쪽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모서리 복사를 선택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 모서리가 이제 이렇게 복사가 되어서 이제 작성이 되게 되고,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할 점은, 항상 이 모서리 복사는 이러한 표면이 있는 방향 쪽으로만 복사가 되게 되고, 만일에 이쪽에 위쪽 방향은 표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 모서리 돌출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도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복사가 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돌출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조금 너무 지저분하게 됐는데, 다시 이번에는 육각형으로 그냥 작성을 한 다음에 스케치 편집 종료를 클릭을 하고, 이제 마지막 표면에서 이제 마지막 모서리 피벗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은 일단 이쪽을 당기기를 해서 필렛을 해주고, 다시 만일에 이제 이 작성되어진 필렛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필렛을 선택을 하고 측정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호 반지름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름 값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평면에 있어서 그 호나 그 라운드나 챔 못 따기는 가능하면 이제 스케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이제 표면으로 하든지 혹은 이제 솔리드 모델링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이 안쪽 라인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이제 양쪽에 이 라운드를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제 모서리 피벗을 클릭을 하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이제 반대쪽으로도 당겨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벗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고정되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이제 이쪽 지금 호와 접하는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의 여러분들이 변화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갈 때에는 더 이상 이제 이 라인의 어떤 최소 크기가 변하지 않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변동이 되게 되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또 이 라인들이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이 호와 이제 접하는 이 점에서 만나는 이 라인까지만 변형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지금은 변형이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다시 초기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라인의 그 길이 값은 변동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일에 반대쪽으로 당기면 이제 이 라인까지만 이제 변형이 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정이 되는 기능을 이제 피벗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떤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회전을 하는 것을 피벗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서페이스보다는 이제 표면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솔리드 모델링에서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평면, 어떤 것을 먼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쪽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선택을 해서 당기게 되면 어쨌든 이 표면에서는 이제 피벗 기능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하는 기능이 이제 피벗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솔리드 모델링을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이 상태에서 당기기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 표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당기면 이제 이쪽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되는데 만일에 이제 이쪽 평면에 이제 수직하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기려고 하면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당겨버리면 표면이 작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만일에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기려고 하면 다시 이제 이 표면을 선택을 하고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라인을 동시에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당기기를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넓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당기기가 되게 되고,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제 당기기를 하면 이 넓이 그대로 이제 표면이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솔리드 모델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솔리드 모델링에 있어서의 모서리에 대한 이 라운드 못따기 그 등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모서리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드래그를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작성이 되게 되고, 이제 반지름 값의 수정은 이제 이렇게 치수가 떴을 때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은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클릭을 하면 그 치수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이쪽 특성 패널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일단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그 필렛을 우리가 가변 그 필렛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화살표, 중간 화살표, 이제 이쪽 화살표가 있는데, 먼저 이쪽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만일에 이쪽은 내가 2mm로 하고 이쪽 부분은 한 5mm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변 그 필렛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도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그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수정이 되기는 되는데, 일단 이쪽 그 양 끝단은 여러분들이 치수를 수정을 해줄 수 있지만, 이제 이 중심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수정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이쪽 치수를 여러분들이 보고 정확하게 치수를 딱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이쪽 라인을 클릭을 해서, 어차피 이 두 개를 제어를 해주면 이쪽 부분은 어차피 중간 평면이기 때문에, 중간 그 필렛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제어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려면 이제 양쪽을 같은 반지름 크기로 해주면 이제 원래의 그 필렛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쪽 표면에 이 라인들을 모두 이제 만일에 필렛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먼저 이 한쪽 라인 부분에 마우스를 둔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다음에 이렇게 루프가 자동으로 그 선택이 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이쪽 부분이 필렛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필렛 기능은 활성화가 되진 않는데, 만일에 반대 부분을 다시 일단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렛을 줘버리면 이제 자동으로 루프가 이제 그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 일단 이쪽 부분이 그 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루프가 그 작성이 되게 되는데, 혹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약간의 라운드를 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연관된 라인이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되게 되고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필렛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못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도 이제 이쪽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러한 식으로 못따기가 작성이 되게 되고, 일단 치수를 수정을 할 때는 이쪽 특성 부분에서 수정을 해줘도 되고, 그리고 이쪽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 각도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쪽 부분에 화살표를 선택을 하면 이제 거리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만일에 45도가 아니라 30도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식으로 그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30도로 하고 이 길이는 2mm로 하면 각도를 30, 엔터키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쪽 수평 거리가 1.4mm고 이제 각도가 30도인 이제 필렛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필렛 기능에는 이제 클릭을 하면 양쪽에 이러한 식으로 어떤 삼각형의 혹은 원뿔 형상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시면 드래그를 해서 이제 다시 이쪽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의 필렛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다시 클릭을 해서 그 이쪽 부분에 대한 뭐 제어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이러한 필렛을 그 많이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은 조금 그 취업적인 내용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이제 참조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도움말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모서리 돌출은 앞서 우리가 그 표면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서리 복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어차피 이쪽 그 표면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향이 두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서리를 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피벗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피벗을 선택을 해주고, 일단 표면을 이쪽 표면을 선택을 해서 다시 표면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피벗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피벗 기능은 다시 사각형을 모델링을 해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차피 그 드래프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각도를 주는 기능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혹은 뭐 이 상태에서 그 Alt 키를 클릭을 하고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 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도 회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즉 이 표면은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드래프트나 혹은 Alt 키로 이제 고정될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회전을 줄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제 회전을 해 주셔도 되겠고, 일단 다시 모델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면체를 하나 작성을 해주고, 이제 모서리를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모서리 피벗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뭐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다시 이동을 한다. 즉 이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 그 표면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피벗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모서리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일단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 묶여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쪽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고 이제 이렇게 라인과 연관된 면들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떤 여러 개의 혹은 뭐 홀이 있으면 홀에 대한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모서리 피벗이라고 보면 되겠고, 어차피 그 모델링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치수로 이제 그 스케치를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그 방법이 이제 더 정확하고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물론 간단하게 이렇게 뭐 당기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체 부분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피벗을 하는 모델링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가능하면 대부분은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그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말을 참조를 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한번 설명을 듣고 이제 도움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